안녕하세요. 맛있는 것만 먹고 싶은 민스토랑입니다. 이번에는 반포동 강남 고속터미널역 부근에 있는 JW 메리어트 호텔에 다녀왔습니다. 2층에 위치한 플레이버즈라는 뷔페인데요. 여기 위치는 대중교통으로 가기 참 편리한 곳에 있어요. 버스 터미널이 있는 곳이니까 교통편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3호선, 7호선, 9호선이 교차하는 강남 고속터미널역 3번 출구, 이쪽 실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자차로 이동하면 교통해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워낙 이 지역이 차가 항상 막히는 곳이라 자차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플레이버즈 뷔페 가격은 성인 기준 1인 19만 4천 원이에요. 주중 저녁 시간대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점심 저녁 상관없이 이 가격이고요. 주중 점심 시간대는 이보다는 저렴해지죠. 17만 5천 원. 그럼에도 가격대가 상당히 높다고 느껴지는데요. 호텔 뷔페 중에서 요즘 최고가를 달리는 곳들이 있어요. 2024년 7월 기준이고요. 디너 가격 기준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4개 정도가 앞다투어서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만 보면 플레이버즈가 가장 높은 가격대로 책정되어 있어서 너무 사악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플레이버즈는 네이버라든지 캐치 테이블을 통해서 예약하면 10% 할인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17만원대로 디너 뷔페를 다녀올 수 있어서 이 호텔들과 비교를 해보면 플레이버즈만 유독 또 유난히 사악한 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절대적인 가격만 봤을 때에는 네 군데 모두 너무하긴 하죠. 하지만 물가 인플레이션 고려하고 또 호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가격이 더 높아져도 결국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수요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JW 메리어트 호텔 2층으로 왔습니다. 예약자 이름 확인한 후에 안쪽 자리로 안내를 해주시고요. 플레이버즈는 테이블 간의 간격도 널찍널찍해서 좋더라고요. 비좁은 느낌이나 북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좋았습니다. 조선 팰리스 호텔 예전에 갔을 때 그 콘스탄스 뷔페도 굉장히 널찍한 편이고요. 거기는 워낙 층고가 높기도 했고 또 주요 호텔들 중에서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곳이기 때문에 가장 신생이죠. 그래서 실내가 더 잘 빠진 그런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또 신라호텔 더 파크뷰 갔을 때를 기억해보면 정말 복잡스럽고 테이블 간격도 좁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플레이버즈는 널찍해서 좋았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테이블에는 수루지바 워터가 2병 기본으로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탄산수고 다른 하나는 일반 물이에요. 자, 이제 어떤 음식들이 있나 둘러볼까요? 이쪽은 피자 코너입니다. 3종류의 화덕 피자가 있었는데 뒤쪽에 화덕이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에서 구워진 피자이지 않나 싶은데 다른 먹을 것도 너무 많아서 피자는 이때 스킵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베이커리 빵 종류도 있었고요. 빵 종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딱 구색만 갖추어져 있는 정도? 그래도 바게트류가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속은 아주 부드럽고 쫄깃한데 겉은 적당히 바삭한 딱 그런 느낌? 그리고 이쪽엔 소고기 사태 수육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고기가 완전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 옆에 묵은지 갈비찜도 있고 완전 한국적이죠. 이것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할 텐데 아무튼 그리고 이 옆에는 장어구이입니다. 원래 제가 장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이건 먹을만 했고 심지어 맛있었어요. 그리고 시래기 된장국이랑 전복죽, 크림수프, 게살새우 수프까지 총 4가지 종류로 국이나 죽, 수프가 있었네요. 그 다음으론 컬드푸드 코너입니다. 제철 나물로 만든 밑반찬 같은 음식이나 김치, 명란 같은 그런 간이 센 음식들과 야채 샐러드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콜드푸드 쪽에 역시나 차갑게 먹는 육회도 자리 잡고 있었고요. 육회의 선홍빛 색깔이 상당히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자, 다시 따뜻한 음식입니다. 비프 갈비찜, 그리고 그 옆에는 마요네즈 시림프, 그리고 또 동파육이 보기 좋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 철가방 요리사로 동파육이 인기가 상당했었죠. 플레이버즈 동파육도 매우 괜찮았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동파육은 저도 처음이었던 순간. 다음은 대게입니다. 디너 뷔페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대에 갔더니 음식들이 가득가득 정갈하게 채워져 있어서 더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뷔페 영상 촬영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기 전에 한번 쓱 돌면서 촬영하는 게 좋겠네요.
조금 전에 딤섬 지나갔고요. 그리고 야채를 여러 가지 취향껏 담아서 짬뽕 같은 국물 요리를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볶음밥, 팔보채, 버섯 볶음 요리까지 이렇게 싹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인기가 많은 코너, 랍스터 코너입니다. 철판 위에 랍스터 테일 익히면서 조리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뷔페가 좋은 점이 이런 랍스터 요리를 원 없이 양껏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뷔페들 디너 시간대에 가면 랍스터 구이는 다들 구비를 해놓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소공동 롯데호텔 라센드 갔을 때도 동일하게 랍스터 테일이 있어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먹을 것도 워낙 많다 보니까 랍스터 이것만 공략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뷔페의 함정이랄까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여러 가지 파스타 면발과 파스타 소스들이 있어서 요청하면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파스타도 있었어요. 그리고 육류 고기들도 있었습니다. 리바이 스테이크, 우대갈비, 새우튀김, 샤프란밥, 인도 커리까지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이쪽 코너도 만만치 않은 인기 음식들이 쫙 깔려 있어요. 홍합 스튜 지나갔고 페퍼 크림 소스에 미니 함박 스테이크랑 파프리카, 알감자, 버터 전복구이에 대하구이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고 등갈비 스테이크인 폭립도 있고 양갈비도 빠지면 섭하죠. 그리고 등심 스테이크에 LA 갈비 구이까지 아까 봤던 육류 스테이크 코너보다 먹을 게 더 많은 느낌이에요. 이미 음식들을 실컷 둘러본 것 같은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답니다. 괜히 3대 뷔페가 아니죠. 다음은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볼까요? 한가운데엔 신선한 해산물 코너가 있었는데요. 찐새우, 뿔소라, 찐전복이 아이스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이뿐 아니라 사실 관자, 대게 다시 한번 나오고요. 아까 봤던 대게는 따뜻하게 먹는 대게였고 이번에 나오는 대게는 차갑게 먹는 대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리비에 각종 소스까지 해산물로 먼저 배를 채워야 되겠는데요. 자, 그 옆은 초밥 코너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껏 회나 스시 종류가 빠져 있었네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접시에 여러 가지 초밥을 올려놔서 각자 가져갈 수 있게 해놨고 사시미 회도 마찬가지로 모둠 사시미 회 형태로 올라가 있었어요. 횟감의 퀄리티는 말해 뭐해입니다. 당연히 퀄리티 상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는 훈제 연어가 있는 자리이고 선반마다 다른 음식들이 깔려 있어요. 아기 간인 안키모도 그 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조류인 꼬시래기 초무침도 있었어요. 그 옆에는 여러 가지 과일 종류가 있어요. 수박이라든지 체리, 키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모퉁이를 돌면 와인 안주로 먹기 좋은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치즈 종류라던가 하몽이라던가 배 위에 하몽을 올려놓기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멜론 위에 하몽 올라간 걸 더 좋아하는데 과일 코너에 멜론이 있어서 멜론 하몽도 셀프로 해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햄 종류나 견과류 이런 것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풀떼기 코너입니다. 저는 이런 풀만 있는 코너는 그냥 바로바로 스킵하는데 앞으로는 혈당 관리를 위해서 식전에 꼭 이런 풀을 먼저 먹도록 해야겠어요. 지난날의 나를 반성하면서 조금 더 음식들을 둘러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쪽은 그나마 맛있는 샐러드 코너예요. 사실상 지금 보여드린 부분이 식사 가장 초반부에 먹었어야 하는 음식들인데 제가 지금 플레이버즈 음식 있는 것들을 쭉 돌다 보니까 순서를 이상하게 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 디저트 코너예요. 에그타르트에서부터 크림 브릴레, 마카롱, 또 초콜릿, 젤리, 마시멜로, 캔디 등등 정말 유혹적이면서도 악마 같은 이런 디저트류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젤라또 아이스크림도 4가지 종류의 맛이 있었고요. 어쩜 좋죠? 제가 이런 걸 정말 못 참아요. 이런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류, 케이크. 특히나 그 어느 뷔페보다도 플레이버즈가 디저트 종류의 끝판왕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음식을 퍼가지고 테이블 자리에 앉았는데요. 테이블 위에 놓여진 카페 메뉴판, 시그니처 와인 메뉴판이 있었어요. 카페 메뉴들은 모두 뷔페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자리에서 주문하면 가져다 주시고요. 와인은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음식을 둘러보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호텔 뷔페 중에 가장 만족감이 높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날 와인 한 잔씩 서비스로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웰컴푸드로 가지를 구운 요리가 제공됐었거든요. 이건 뷔페 진열 공간에는 따로 없는 요리였고요. 따로 조리를 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지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맛으로만 봤을 때는 큰 감흥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서 또 별도로 서브를 해주시면 기분이 좋죠.
어떤가요? 음식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한참 걸리는 반포 메리어트 호텔의 플레이버즈 뷔페. 이미 만족스럽지 않으신가요? 가장 만족스러운 호텔 뷔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반포 메리어트 호텔의 플레이버즈와 또 장충동 신라호텔의 더 파크뷰, 그 두 개가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이날 얼마나 많은 접시를 해치웠는지 모르겠어요. 맛을 느끼는 건 너무 행복한데 배가 불러와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겠을 때 그 역설적인 슬픔 뭔지 아시나요? 미식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이 상당히 큰데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쯔양님처럼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살도 안 찌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분명 누군가는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음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장어인데요. 이건 밥이 생각나는 장어였어요. 고급진 일식집에 가면 나오는 장어덮밥. 이게 딱 떠오르는 그런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룸메가 발라준 대게 속살. 요거 살 오동통한 거 보이시나요? 이러니 어떻게 칭찬을 안 하고 백입니까? 막판에는 디저트에 눈 돌아가서 여러 개 디저트 다 갖고 와서 먹느라고 이성을 좀 잃다시피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정도로 디저트에 진심인 플레이버즈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플레이버즈에서 식사한 후기였어요. 제가 이거 촬영한 게 사실 작년 7월인데요. 너무 오랜만에 편집을 재개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가격도 지금은 조금 더 올라있고 그러네요. 정확한 정보는 다시 네이버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플레이버즈 후기용으로만 이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민스토랑 미식여행의 플레이버즈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